자, 보바소 갑시다. 네트워크 조직 A, 네트워크 조직. 진짜 전문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자, 보바소나 립넥스 템퍼 둘 중에 한 명. 자, 답안지 득점할 때 가장 있어 보이는 게 뭐라고요? 개념 적을 때 딱 두 가지. 법 내용을 딱 쓰든지 학자 한번 쫙 써주면 되게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골라놨는데 그냥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논문에서 골랐으니까 남이 거 둘 중에 하나 쓰면 돼. 알았죠? 그죠? 보바소를 쓰는 분들은 S를 하나 쓴다는 게 상당히 큰 애로점인데, 립넥과 스탬퍼는 두 명을 써야 된다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저는 위쪽이 좋아합니다. 보바소. 키워드 분과나 맨 끝에 통합.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이죠. 다시. 그죠? 고도로 분과화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고도로 통합된 조직 간 연결 상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공통 특징은 자관 묵상인데, 말로 좋죠. 여러 행위자들이 분산된 권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한다. 루즐리 커플이 핵심 단어죠. 이거 영어로 안 써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시장의 오토마이즈 체크, 원자화되고 분권하죠. 맨 끝에 타이틀리 커플 체크해 주시고.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오토마이즈를 쭉 선을 연결해서 루즐리 커플에 연결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토마이즈의 반대는 커플이죠. 그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면 타이틀리라는 단어를 쭉 동그라미를 쳐서 이제는 어디다 연결하면 돼요? 루즐리로 연결하면 왜 루즐리 커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아시겠죠? 그죠? 루즐리 커플, 느슨한 연계. 요 표를 외워야 됩니다. 표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커뮤니케이션 재밌죠. 분쟁 해결이라 그래야 되나? 분쟁 해결, 조정, 그죠? 조정은 가격에 의해서 하고, 맞죠? 계층제는 기계적 절차니까 상명하복이죠. 상명하복, 그죠? 상명하복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혜규범과 평판이라면 감독, 여기는 법정소송, 유연성은 높고 중간 정도고, 왜 이거는 다 알겠죠? 오토마이저니까 엄청 높겠고, 그죠? 그 다음에 타이틀리니까 낮겠죠, 그죠? 중간 정도고, 소속감이 없지만 여기는 상명하복이지만 중간 정도의 소속감입니다. 키워드 한 두 개 정도 기억해서 써주면 됩니다. 알았죠? 이거는 왜 기억하라고 했어요? 대학 모의사에서 뭐라고 했어요? 네트워크 조직을 시장과 정보와 비교하면서 쓰라고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또 비교하면 쓰면 점수도 잘 나오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다음 B 가시죠. 정책 네트워크입니다. A죠, A. 만약에 여러분 2005년 입학고시에서는 이게 정책 네트워크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위쪽에, 그죠? 그때는 이쪽에 보바소만 한번 써주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조직은 분권화, 의사소통, 통합된 조직이라 하지만 정책 행위자들의 관계망인 정책 네트워크는 로즈와 마시 체크.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 사람. 로즈와 마시. 됐죠? 정책과 관련된 공식, 비공식적 행위자들의 관계망. 깔끔하죠? 라고 한다. 이렇게 알았죠? 네트워크 조직, 만약에 여러분 네트워크 조직이 나와도 그냥, 그죠? 네트워크 조직은 보바소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하에서는 정책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쓰겠다 하면서 바로 그냥 정책 네트워크로 넘어와도 돼요. 알았죠? 어차피 우리는 정책 네트워크를 물어보니까. 배경에 이론적 배경 발표해 주시고. 자, 05년 입시 문제는, 행정학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찾아봐야 됩니다. 공부할 때. 왜요? 정책 네트워크의 유일한 기출 문제예요. 지금 나한테 엄청 부담스러워하는 문제인데, 우리 있으니까 한번 볼까? 야, 역시 기출 문제 있으니까 이런 게 좋네요. 연도별로 찾는 사람도 있고 장별로 찾는 사람도 있네요. 헐, 미안, 2004년이다. 1년 정도 틀려도 되잖아. 컴퓨터도 아니고, 그지? 됐습니다. 2004년 찾았죠? 연도별로 2004년 3번 문제 보면 최근 들어 정책 네트워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와, 2005년이 최근이에요. 지금도 관심이 높은데, 그죠? 봐봐. 무슨 배경을 쓰라고 나와 있어요? 이론적 배경을 쓰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쓸 수 있겠어요? 이론적 배경?
그냥 배경은 또 여러분들 요즘에 또 맨날 쓰는 난제 막 이런 거 쓸 텐데, 봐, 이론적 배경이지, 이론적 배경. 그 다음에 그 이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구체적 사례들란 말은 이 적용 가능성과 한계는 이정재, 너가 이정재 해, 그냥. 뭐, 어차피 가명인데 무슨 상관이냐, 그지? 적용 가능성과 한계는 뭘 쓰란 얘기일까? 대답해봐. 적용 가능성과 한계는 뭘 써야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생각하기에는 장점이랑 단점을 좀 현실에 맞게 우리 현실이랑 부합하게 해서. 근데 항상 장점, 단점 쓰면 그 다음에 뭘 쓰라고? 그렇지. 어떤 경우에는 이 정책 네트워크를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좋은 접근법이죠. 그죠? 강은 뭐 쓸래? 쓰고 적용 가능성과 한계라는 것이 우리 실제로 썼던 그 사례를 쓰면서 이런 면은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면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장점, 단점을 쓴 다음에는 성공 조건을 써도 되죠. 적용 사례를 써야 되지만 성공 조건을 쓰면 정재 조직론에서는 그럼 자 장점, 단점 다음에 구체적인 성공 방안. 왜 성공 방안을 써야 돼? 이분은 정책 네트워크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싫어하는 사람이야?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냈겠지. 그러면 이제 장점, 단점 다음에 뭐 적합한 영역, 상황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성공적 구현 방안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목차는 강한 뭐냐? 그러니까 구조 관리. 조직론이잖아. 그지? 가장 조직론에 쉽게 접근하려면 그냥 이게 주제가 조직론이네. 그러면 되게 이지고잉 하실 분들은 그냥 구조 관리라고 쓰면 되는데 여기 이제 조금 점수를 잘 받을 분들은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 암기노트 옆에 있는 거 잠깐 보면 이런 건 괜찮잖아. 그지? 철의 삼각형 정책 공동체 이슈 네트워크 있으니까 이 중에 어느 게 우리나라한테 좀 적합하다고 한번 얘기해줘도 좋지. 그지? 주로 이제 이 철의 삼각형을 좋게 쓸 사람 없겠지. 그지? 이슈 네트워크도 참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책 공동체를 구현하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좀 다른 거와 다르게 5번 봐봐. 구현 노력까지도 써놨잖아. 그지? 왜요? A급이니까. 또 이런 거 좀 정책 전문가 마일리지 제도나 부처별 정책 협의체나 정책 디자인단이나 그지? 내가 좋아하는 거 뭐예요? 정보 체계론 하신 분들은 무슨 구민청, 성동구민청이나 따복도 좋잖아. 따복. 따하고 복된 공동체. 여기서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걸 한 번쯤 적어주면 돼. 알았죠?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 제가 스파르타반 지금 거의 한 120부 채점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알아?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내가 이게 행정 부패를 냈거든. 그러면 취업 제한을 해야 된다, 내부 고발차 해야 된다는데 어떤 사람 일단 해야 된다는 사람은 다 끊는 거 지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좀 반 이상은 내실화. 그게 내부 고발자에서도 내실화가 뭐가 있지? 딱 두 개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30억 20%에서 뭘 없애주자? 30억 제한 없애주자. 그러니까 가로 열고 내부 고발자의 내실화 가는 거야. 금액 한도 삭제. 가로 닫고 이것만 적어줘도 뭔가 찾아보고 고민을 한 적 있잖아. 그지? 취업 제한을 도입하자. 취업 제한이 지금 몇 급에서 적용하고 있고 심사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정도는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정책 전문가 만리제도나 부처별 정책 협의체, 정책 디자인만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한테 답을 쓰면서 이런 거 써도 되냐고 한 번씩 물어보면 여러분만의 무기가 될 수 있죠. 그죠? 성동구민청이나 따복공동체.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도 시아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대포천도 전형적인 정책 공동체의 사례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되게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놓고 됐습니다. 다시, 그럼 우리 암기노트로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정책 네트워크에서 우리 이론적 배경을 왜 이걸 외워야 되는지 썼는지 아시겠죠? 이론적 배경은 과거의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바로
국가 중심의 조합주의 방식과 사회 중심의 이익 집단론의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민관 협력이 확대되면서 조합주의도 설명력이 떨어지고, 우리나라도 사실 조합주의가 요즘 설명력이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직까지 이익 집단의 갈등과 타협이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극복한다. 그죠? 민관 협력 쓰시고, 민관 협력.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보면 사례, 예를 들면, 이 대포천 사례를 봤을 때 조합주의 방식도 아니고 이익 집단론 방식도 아니다. 새로운 설명 모형으로서 정책 네트워크가 등장했고, 이걸 꼭 써야 됩니다. 중범이론. 그죠? 중범이론. 중범이론. 핵심 키워드가 뭘까? 이때는 이론적 배경에서 중범이론은 개념을 쓰기보다는 이건 이론적 배경은 뭔가 좋다는 거잖아. 뭐 써야 될까? 중범이론에 꼭 써야 될 단어 한 문장이야. 거시이론의 추상성과 미시이론의 파편성. 그러니까 개별 이론을 개발하면 너무 이론이 파편화되지, 분절해야 된다고 그랬지. 개별 이론의 개성 특수성과 거시 보편 이론의 지나친 추상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개별 이론의 특수성과 보편 이론, 거시 이론의 지나친 추상성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요 두 개 꼭 써줘야 돼. 알았죠? 요 써주면 합격이다. 현실적 배경은 여러분 맨날 쓰는 이제 민주화, 그죠? 특히 시민민주주의까지 써주면 이슈 네트워크 써주겠고, 민간 협력, 사학학 문제, 잘 아시겠죠? 요즘식으로 또 하면 뭡니까? 다문화주의나 위험사회 같은 거 쓰면 좋잖아요. 그죠? 조금 더, 여기는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 정도 써주면 합격 못해요. 웬만하면 다 써주니까 좀 더 차별하게. 그죠? 다문화주의나 위험사회론 등의 위크드 프로그램 됐습니다. 됐고요. 철의 삼각형은 요 행위자 세 사람 무조건 써줘도 되죠. 그다음 밑에 다른 이익관계의 의도적 배제, 여기까지 쓰면 돼요. 다른 이해까지 의도적 배제. 아주 폐쇄적이고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4번이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딱딱 끊어지는 개념으로 쓰지 말고 철의 삼각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책 공동체와 이슈 네트워크. 정책 공동체 위에다가 영국 쓰시고, 이슈 네트워크는 미국에서 등장했는데 써줘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정책 공동체는 구성원 측면에서는 철의 삼각형의 전문가 집단, 구조 운영의 다른 일부 집단 배제, 일부 집단. 자, 위에는 뭐라고요? 다른 집단 의도적 배제. 그 3명 빼고는 다 배제하는 거야. 여기는 일부 배제. 여전히 근데 균형적이다. 빈번한 상호관계 어느 정도 예측됐습니다. 이슈 네트워크는 구성원은 일시적, 즉흥적, 우연적, 관심. 그죠? 관심 있는. 그죠? 관심 있는. 됐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질적인 사람이 포함되니까 불균등한 권력 관계에 갈등이 높으니까 정책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죠? 됐죠? 됐습니다. 이거 쓰실 때 자 보세요. 이 각 모형별로 쓰지 말고, 자, 3개를 간단하게 써준 다음에 1, 행위자. 자, 이렇게 비교급으로 쓰면 어떻게? 철의 삼각형은 요 3명의 행위자지만 정책 공동체는 여기에 더해서 일부 전문가 집단이 포함되고, 이슈 네트워크는 정책 공동체에서 이제 일시적, 적응적, 그러면 이제 구조적 측면에서 어떻게 아주 폐쇄적이고 동질적이고 안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유동적이지만, 이슈 네트워크는 상당히 개방적, 유동적이고 이질적이기 때문에 갈등이 이렇게 좀 흐르는 개념으로 써주면 답안 쓰기 아주 편해요. 뭔가 비교할 때는 따로따로 쓰지 마시고 같이 비교하면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상호작용의 형태로 로저와 마시의 유형이 유명한데, 자, 국가주도, 조합주의, 압력다원주의, 고객다원주의. 딱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압력다원주의가 가장 무난하겠죠. 그죠? 국가주도는 이게 발전 국가 시대죠. 조합주의는 조금 다르잖아요. 조합주의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회 이익 집단들을 조합으로 넣잖아. 정치학 아는 사람한테 좀 설명하기 좀 곤란한데, 그죠? 압력다원주의, 고객다원주의, 그죠?
국정조사를 압력에 의해서 한다. 국조 압구. 대충 외웁시다. 그죠? 이런 거는 외웠는데 안 넣으면 어떻게 쓰면 돼요? 잠깐만. 40점. 우와! 깜짝이야. 2004년 입학고시 정책 네트워크 40점이네. 그지? 그럼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이 위에 거 3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한 번 더 써주면 훨씬 더 공부하는 느낌이 많이 나죠. 그런 면에서는 이 A급의 이 정도 준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건이 간단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조합주의를 벗어나서 관료 포획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 그지? 나타나고 있으니까 압력 다원주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국정조사를 압고, 국조 압고 됐습니다. 국조 압고. 자, 여기까지 해놓고, 자, 그러면 빠진 게 뭐예요? 장점, 단점은 여러분들 만들어 쓸 수 있겠죠? 장점, 단점은 만들어 쓸 수 있어. 그럼 이 정도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지? 제 암기 노트에 빠져 있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빠져 있는 게 배경하고 장단점이에요. 요거는 지금 정책 네트워크는 배경을 물어봤으니까 넣어놨지. 다른 거는 배경은 다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장단점은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큰 득점 포인트 있는 거 아니고, 단점 쓰실 때 항상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역진 기납으로 내가 만약에 구조 관리로 쓰려면 문제점에서 구조적 측면의 문제와 관리적 측면 문제를 좀 균형적으로 써줘야 돼. 막 앞에 쓰다 보니까 구조적 측면만 있는데 나중에 막 구조 관리 같이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되겠고. 큰 문제는 여러분 구조 관리로 잡는 게 좋아요. 왜? 넓게 잡으면 변수를 빼내서 쓸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반적인 틀과 체계가 잡혀 보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철의 삼각형 조직 구조의 유형까지 기사 매팁 내에서 뭐가 시험 논다? 매트리스 구조. 최소한기가 뭐라고요? 최소한기가 기능 사업 됐죠. 예를 써준 다음에 장점은 알 거고 단점은 무조건 뭘 써야 된다? 듀얼 라인 오소로티의 단점이 뭐예요?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가 서로 갈등 이렇게 할 때는 회의 신속한 조정이 어렵고 인간관계가 엄청나게 힘들어진다. 그죠? 그래서 상황 조건으로 뭘 써주면 된다? 이런 경우에 쓰면 좋겠다. 네트워크 조직은 엄청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냥 정책 네트워크로 놓으면 어떻게 하자? 보바수 한번 툭 던져주고 이하에서는 정책 네트워크, 로저와 마시의 관점에 쓰겠다. 이렇게 해서 써주는데 이론적 배경을 깐깐하게 외워주고 맞죠? 이거 철의 삼각형 이거 써줄 때는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위자, 관계, 구조, 결과. 흐르는 개념을 써준 다음에 국조 압고, 국조 압고, 국조 압고라는 틀로 외워주고. 자,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책 전문가 마일리 제도나 부처별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다고 했는데 정책 디자인단 있고요. 최근에는 성동구민청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수업 시간에 가르친 거는 정책 공동체의 핵심은 시하우하고 대포차는 제가 보기에는 정책 공동체 같고요. 이슈 네트워크의 가장 유명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2017년 있었던 무슨 조사? 공론조사죠. 공론조사에서 모인 471명은 일단은 원자력의 전문가 아니죠. 그 한 번 2박 3일 동안 모여서 그냥 수기 과정을 거치고 끝나는 거죠. 그죠? 일시적이고 적극적이었다. 자, 그 다음에 태안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124만 명이 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그 일시적으로 한 달 동안 우연적으로 결합했다가 그냥 헤어진 거죠. 그죠? 학식 구분될 수 있는데 따복 공동체도 따지고 보면 따복 공동체는 특이한 게 뭐예요? IT를 활용해. IT를. 블록체인과 IT를 활용해서 경기도의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에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토론하면서 실제로 그걸 중계하면서 전자투표를 했다는 거죠. 그죠? 성동구민청도 2019년 대한민국 지식 대상을 받았는데 성동구민청도 성동구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그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2019년이나 따복을 쓰는 게 좀 신선한 맛이 있죠. 그죠?
근데 저는 참여정부 정책 전문가 마일리지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장 좋은 건 제가 보면 다 써주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문제 내는 분은 아마 참여정부 때부터 관심 가지고 있었으니까 써주면 야 얘는 진짜 공부 많이 했네 그런 느낌이 좀 날 수 있다는 그런 뭐 내 나만의 어설픈 예측인데 뭐 꽤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됐습니다.